여러분들은 연봉 협상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오퍼가 취소되는 게 무서워서 제시받은 연봉에 바로 사인을 하셨나요? 사실 2018년 미국 리크루팅 소프트웨어인 집 리크루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6%의 구직자만이 연봉 협상을 시도를 하고 나머지 모든 구직자들은 바로 처음에 제시받은 연봉에 사인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구직자의 수가 일자리의 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도 굉장히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연봉 협상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목표와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또 다른 오퍼예요. 하나씩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타이밍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사라든지 동료와 정말 큰 불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굳이 다른 나라나 도시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정말 이 일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뭐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다듬고 컨설팅을 받고 이런 거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데스퍼레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돈이라면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옮기고 싶으니까. 이건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늘 당장 사람을 뽑아서 내일 당장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큰 손해가 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 뽑아다가 이 사람이 달라는 돈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번에 괜찮은 연봉을 받고 싶다. 그래서 괜찮은 연봉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요. 내가 이직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회사에서 일 잘하고 인정받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부터 새로운 기회를 탐색을 하고 다음 이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만간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1년 안에 이직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아래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상대의 문제와 목표에 대한 이해예요. 자, 제가 사실 정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타겟할 업계, 기업, 포지션에 계신 분들과 관계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물론 정말 몰랐던 기회에 대해서 빨리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타겟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이 기업의 이 팀이, 이 포지션이 지금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큰 공채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보통 경력직은 다 수시 채용을 할 거예요. 뭐 국내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외국계 기업이든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할 때는 그 자기네 회사 팀, 그 포지션에 꼭 맞는 한 사람을 찾으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회사, 포지션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A, B, C, D다.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정말 꼭 맞는 드문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돈을 조금 더 조정해 주고서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정말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기업은 다른 회사가 얼마를 쓴다고 해서 아니면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무슨 어떤 특별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더 쓰지 않아요. 기업은 이 사람에게 돈을 썼을 때 돌아올 이익이 확실할 때 그럴 때 투자금으로서 돈을 더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겟하는 곳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들의 목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나중에 연봉 협상을 때 그런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또 다른 오퍼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 최종 면접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뭐 연봉 협상 이제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모든 다른 곳에 프로세스를 접기 시작해요. 아, 여기랑 될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께 늘 말씀드렸어요.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 지원 프로세스를 계속 돌리시라고. 왜냐면은 여기에서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왔을 때 이 오퍼는 우리의 굉장히 강력한 협상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도 원하는 그런 A급 인재를 원해요. 이 사람은 진짜 갈 데가 없어, 이런 사람을 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저 회사에서도 탐내고 이 회사에서도 탐내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 넣고 싶어 하죠. 이건 사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제품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비슷해요. 그런데 A를 원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 되고 B를 원하는 사람은 10명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B를 선택해요. 왜? 다른 사람도 이걸 원하니까.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겠지. 내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뭔가 좋은 게 있겠지라는 호의적인 편견이 생기기 쉽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오퍼를 가지면은 연봉 협상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팀에 정말 가고 싶고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지금 다른 곳과 진행 중인데 이쪽에서 정말 너무 생각보다 좋은 오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쩜 좀 갭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쪽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더 오퍼를 수정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최대한 가능하다면 옵션 B, C, D를 많이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연봉 협상을 하실 때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 올려주면은 뭐 할 수 없지, 뭐 난 다른 옵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봉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따로 문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링크를 아래에다가 디스크립션 박스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